오늘은 HLB와 관련하여 그다지 반갑지 않은 3가지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HLB에 뜬금없는 공시가 떴습니다. 어이가 없는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지 리픽싱을 대놓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6.27 사태와 2.16 사태 때 의도적이었다고 추정되는 진 회장의 발언이 없었다면 이번 일은 단순 실수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보자면 뭔가 검은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했듯이 올해 12월부터 리픽싱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까지 CB와 BW 투자가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고 의도적이라고 추정되는 리픽싱도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연치 않은 모습을 자주 연출한 진 회장과 HLB는 의도적인 리픽싱 의혹에서 그다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판은 국가 경쟁력과 선진국 편입이라는 국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스럽고 낙후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난 1년간 발행된 CB나 BW 중에서 이미 70% 가까이 리픽싱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과 진 회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HLB에 보내는 의혹의 시선이 그리 무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성실 공시 법인 소식까지 들리게 되니 개인주주들의 이러한 의혹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의 주가 하락이 누군가의 의도도 개입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추정한 대로 최저전환가 근처에서 리픽싱을 의도한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리픽싱과 불성실 공시 같은 악재를 엮어서 개미 물량을 털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되는 단초를 마련한 회사와 진 회장은 의혹의 시선이나 비난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HLB와 관련한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미크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향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출향파단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튜브와 단톡방을 통해서 오미크론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렸고 결과는 예상대로 적중했습니다. 11월 30일이라면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오미크론의 공포를 얘기할 때입니다. 출향파가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회수에 집착해서 과장과 받아쓰기를 일삼는 국내 언론을 별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언론을 많이 참고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은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국내 언론에서 글로벌 정보를 찾으려다 보면 노력 대비 얻어지는 정보의 가치가 너무 미흡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황을 꿰뚫는 통찰력이 없다면 국내 언론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출향파의 예상대로 오미크론이 최초로 발견되고 확산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의 독성이 예상대로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남아공은 지난 10월과 11월 사이에 코로나 감염자들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환자들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보다 80%가량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도 70%가량 낮았고 입원이나 사망률도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연구 결과도 남아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굳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노코박스의 수혜를 기대하는 LB그룹주에게는 좋을 게 없는 소식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FDA가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쉽게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이자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환자의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이번에 승인된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처럼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승인 소식 또한 LB그룹주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뉴스가 겹치다 보니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 보이는 HLB의 주가가 또다시 힘없이 하락했습니다. 출향파는 오늘 세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며 HLB 주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굳이 안 좋은 소식까지 전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식판에서 살아남으려면 팩트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뉴스보다 들어야 되는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오래전부터 예측한 대로 최저전환가 근처에서의 리픽싱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HLB의 장투자들은 나노코박스의 수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고 나노코박스로 인한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납된 상태입니다.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난다면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호재가 될 것이고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오너나 세력이 이상한 짓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상의 과도한 노이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돌이켜보면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갑작스러운 급등도 좋고 최저전환가액으로의 리픽싱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픽싱 기산일까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느긋하게 한 달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골고루 베팅을 해야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HLB에 몰빵 투자를 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세상에는 좋은 종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은 LB에는 좋지 않지만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의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출향파는 많은 종목을 추천하며 분산 투자를 권장하였고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며 분산 투자의 이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분산 투자의 수익률이 몰빵 투자보다 통계적으로 앞선다는 것은 많은 분석가들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정 종목에 올인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 건강의 손실은 주식의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